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the 3rd of June 2021, Thursday, now 2:40.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LG전자. LG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오늘 1.98% 상승 중이고요. 오늘은 아침에는 뭐 조금 올랐다 내렸다 혼조소리를 보이다가 전반적으로 조금 오늘은 상승장인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좀 남았기 때문에 상승장으로 마무리할지 아니면 다시 상승했던 부분을 되돌릴지 조금 더 지켜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슬슬 주도주가 갈 타이밍은 되긴 했는데 이제 주주들이 좀 더 갈지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박스권 장사가 펼쳐질지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외부 개발자에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오픈한다 그런 내용이었고요. 아무래도 요즘 점점 오픈 이노베이션이 중요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픈 이노베이션은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제 지난 영상을 보시거나 아니면 오픈 이노베이션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이 요즘 굉장히 중요한 화두죠.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러시아 그 푸시킨 미술관에서 롤러블 OLED TV를 소개한다. 롤러블 OLED TV 큰 거는 우리나라 돈 한 1억 하더라고요. 근데 야 1억씩이나 주고 이걸 누가 살까 싶은데 또 뭔가 그렇게 그런 부분이 필요한 데가 또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또 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장자 회사 GKW 있잖아요. LG전자의 전장자 회사 유럽에 자율주행 특허 50건을 출원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고요. LG전자가 네드시 사해 마라톤을 후원한다. 이런 소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플라스틱 이렇게 TV 겉에 플라스틱 껍데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30%를 폐가전으로 다시 재활용 하기로 했다. LG전자가 환경 오염 방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그런 메시지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가 좀 앞으로 20%에서 30%는 추가 상승할 것이다. 대부분 애널리스트들이 그렇게 많이 보고 있고, 지금 VAS, 지금 자동차 사업 부분하고, 그다음에 스마트 사업 부분을 좀 구조조정한 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선반영은 돼 있고, H&A 생활가전 사업부하고 홈 엔터테인먼트 사업부가 꾸준히 양호한 실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2분기 영업이익을 좀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1조 1천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되는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LG전자가 20, 30%는 앞으로 추가 더 주가가 상승을 할 것이다. 이런 예상입니다. 그래서 LG전자가 뭐 최근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 주주들처럼 그동안 많이 오르기도 올랐죠. 그래서 지금 조정의 기간을 웬만큼 거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슬슬 다시 갈 때가 돼서 지금서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조금 순환매로 다른 주식을 좀 더 돌고 있다가 본격적인 추세 상승을 확인하고 들어와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양쪽 다 가능한 전략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웃라이어 이 책 소식을 좀 한번 보도록 하죠. 약간 덥네요. 죄송합니다. 잠깐 옷을 이걸 좀 벗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비가 좀 와서 쌀쌀해서 이걸 좀 입었더니 또 조금 덥네요. 어이구 좀 시원하네요. 그거 벗었더니. 자, 아웃라이어 요 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어, 루이스 얘기가 나왔었고 의류업계 노동자는 산업의 핵심에 있었습니다. 만약 캘리포니아 농장에서 일한다면 자신이 기른 농작물이 트럭에 실린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 길이 없죠. 그러나 의류공장에서 일하면 물론 임금은 낮고 자금 환경은 끔찍하며 근무 시간이 길겠지만 성공하는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사업을 꾸리려면 어떻게 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매일 밤 루이스는 지치고 힘들었지만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다. 그는 자신 삶의 주인공이었고 자신이 내린 결정과 판단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었다.
그들 부부는 늦은 시간까지 재봉 폴틀 앞에 앉아 앞치마를 만들수록 다음날 거래에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 사람들은 대개 자율성, 복잡성, 그리고 노력과 결과의 연관성이야말로 일에서 만족을 느끼기 위한 필수 요소라는 것을 동의한다.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이어지는 근무 시간이 행복한가 아닌가는 궁극적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관건은 일 자체가 만족스러운가 아닌가에 있다. 연봉 5만 달러를 받는 건축가와 10만 달러를 받지만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평생 일해야 하는 직업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축가를 택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일은 복잡하고 자율적이며 창의적인 데다가 노력한 만큼 보상이 돌아오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런 것을 돈보다 중하게 여긴다. 그런 이슈였고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였습니다. 집이 언제나 이긴다. 책을 읽다 보면 참 어떤 때는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집이 언제나 이긴다 요 책인데 그 공공 딱지가 안 붙는 민간 재건축 재개발 사업성이 있는 인기 지역은 더 희소성을 갖고 안전하게 되었다. 조합장이 공공정비 사업 컨설팅을 받는 것으로도 조합원들이 조합장을 갈아버리고 탄핵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입지가 좁은 조합들의 현실이다. 절대 공공재개발 할 리가 없는 곳에서만 집을 헐값에 수용당해 쫓겨난 일이 없을 테니 안심하고 매입할 수 있을 것 아닌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면제 정도가 유일하게 실효성 있는 카드로 보이지만 어차피 공공사업지 일반 분양가를 터무니없이 낮게 산정해 기존 소유자들의 추가 부담금을 대폭 더 뜯어갈 것이므로 앞에서 남기고 뒤에서 미치는 장사를 시키겠다는 거다. 누가 그런 뻔히 보이는 요소에 속아 넘어갈까? 그렇죠. 5년 안에 뭔가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토지를 확보하는 데만 5년이고 관내 인허가권 남발로 스피드를 내도 10년이다. 임기 1년 남은 정권과는 힘든 얘기다. 애초에 의지도 없고 실효성도 없는 땜집 발표인데 주택 공급이 아닌 서울시장 재보선과 대선까지 지지율 장사를 하기 위한 말잔치뿐이라고 보시면 될 것이다. 그렇죠. 결론은 관심을 가질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민간 주도로 더 효율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원하는 아파트를 공급해오던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을 미실현 2억에 대해 몇억 원씩 현금을 강탈해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조합원 부담을 늘리고 소수의 분양자에게 관치 규제 차익을 몰아주는 분양가 상한제로 사업성을 박살냈으며 설계와 시공의 인허가권을 진 관청에 온갖 태클을 걸며 막아놓아 공급을 절멸시켜 놓았던 정권이다. 그건 맞는 얘기죠. 멀쩡히 사업을 진행하던 조합들을 협박해 공공사업 치적으로 돌리려는지 민간 정비 사업자들을 전면 감사해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민간 정비 사업의 대목자는 태클이나 그만 걸어라. 그럼 이사 대책이나 공공 재개발하는 어떤 것보다 빠르고 확실하게 많은 물건을 민간이 알아서 공급할 것이다. 그렇죠. 참 그런 걸 보면 지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좀 뭔가요? 좀 수준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한편으로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좀 있습니다. 자, 한국 사람 만들기 이 책에 대해서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송나라에 대해서 계속 좀 보고 있죠. 강남에 정착한 송은 강남 농법이라고 불리는 첨단 농업 기술을 개발한다. 중국의 농법은 당 말기와 5대 10국 시대까지만 해도 자연주의 농법이었다. 아, 요거는까지는 그때 했었네요. 새로운 벼품종 개발됐던 거 뭐 이런 얘기 쭉 나오고요. 송나라의 국가하고 시장 관계 요거를 좀 한번 보죠. 송대의 경제 발전은 국가와 경제, 국가와 개인의 관계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수와 당대까지 중국의 경제는 중앙정부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 나라의 모든 땅은 국가 소유였다. 수와 당은 균전법을 시행하여 백성들에게 일가호당 80매의 농지와 20매의 뽕나무 밭을 분배하고 이들로부터 곡물과 비단을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한편 백성들을 부역에 동원했다. 그렇군요.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대규모 개간 간척 사업을 통해 견작지를 넓히고 이를 또다시 백성에게 나눠줘 농사를 짓게 하였다. 수공예품을 거래하는 상업 역시 정부가 철저하게 관리하였다. 각 현에는 현청 소재지인 현치 한 곳에만 장마당을 허용하고 장소는 물론 개장시간과 상인들의 왕래, 가격까지도 중앙정부가 직접 통제하였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요 울트라 러닝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울트라 러닝은 파인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늘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시작하라. 인간은 추상적인 것은 잘 배우지 못한다. 설령 변환에 관한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사람이 수많은 구체적 사례를 접해야만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규칙들을 배울 수 있다. 단순히 일반적인 규칙을 제시하고 이를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 기대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를 알고 있기라도 한데 파이만은 구체적 사례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도 스스로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마음속 눈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가서 그 수학 정리가 무엇을 묘사하고 있는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파이만이 천재인 거겠죠. 그다음에 한 끼 식사의 행복, 마지막으로 이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비가 좀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점심에 좀 짬뽕 밥을 먹었는데 좀 이렇게 비 오는 날은 얼큰한 짬뽕밥 같은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사직골 식객에 등장한 청국장집이다. 한 줄 평은 집에서 정성스럽게 담근 고유한 풍미를 자랑하는 청국장이다. 그런 얘기인데요. 소공동 조선 호텔 옆에 자리 잡은 식당이다. 원래 사직공원 옆에서 하다 이사 왔다. 당시에는 재건축에 돌아갈 것으로 했는데 이제는 이곳에 눌러 앉기로 했다. 이사 와서도 사직 분식이라는 상호를 쓰다가 지금은 사직골로 바꿨다. 시내 한복판에 구석이 잡은 모양새가 특이하다. 가게가 홀과 2층까지 있으나 식사 시간대는 줄을 선다. 점심시간은 2인 이상 가야 한다. 청국장을 직접 집에서 담가 쓰는 집으로 심신한 맛이 일품이다. 그렇군요. 사직공원 옆에 허름하지만 내공이 있는 유서 깊은 식당. 간판도 제대로 없는데 어떻게들 알고 왔는지 손님들이 긴 줄을 서고 이리저리 방을 늘려놓았는데도 얻어먹기 어렵다. 국그릇에 주는 청국장이 심심하고 냄새도 적으나 고유의 풍미를 자랑한다. 매콤한 두부찌개도 맛있고 제육볶음도 한다. 식객의 등장, 예약은 당연히 안 된다. 그런 거. 지하철 1, 2호선 시청역 7번 출구에서 4분 거리다. 청국장 두부찌개는 7,000원, 제육볶음은 17,000원. 꽤 비싸네요. 17,000원 비싼 거 보니까 아마 아주 푸짐하게 제육볶음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자, 이렇게 사진 좀 보겠습니다. 자, 요 정도 하고요. 오늘 마저 1시간 동안 시장이 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여러분 좀 잘 지켜보시고요. 또 내일이 또 벌써 금요일이네요. 이번 주 한 주 정리 잘 하시고 또 다음 주에도 화이팅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LG전자 대응 전략을 알려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린 전략을 참고로 해서 여러분이 전략을 좀 잘 짜보시고 충분히 리서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잉글리시 샤우팅 일주일 무료 참여 가능하시니까 참여 원하시는 분 연락 주시고 이번 주 토요일 6월 5일 저녁 9시 특강이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 좀 스트리밍 서비스도 한번 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조금 회원을 더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주식 상담이나 재테크 상담 또 요즘 주식 투자 때문에 약간 마음이 힘드신 분들 이러신 분들 온 오프라인으로 무료 상담이 가능하시니까요. 연락 주시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